검증수석이 안이하게 검증을 했다고 한다면 민정수석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조국 민정수석 또 조현옥 인사수석이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 외교개혁이라는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달은 보지 못한 채 손가락만 보는 격이 야당의 태도입니다.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적폐 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보다 철저한 검찰개혁을 위해 그 어떤 개혁, 저지 움직임도 자시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두고 야당에서는요, 검증 미숙. 자, 여당에서는 이 검찰 개혁을 막는 적폐 세력 이런 식으로 아주 치열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새 야당은요, 조현옥 수석에게 책임을 다 묻고 있죠. 지금 국회로 불러드리겠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도 열 수 있고 그리고 위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면 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관례상 업무 보고라는 안건을 또 상정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참사에 대한 검증 이런 목적으로 조국 수석을 망신시키기 위한 운영위는 열 수 없다고 지금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실제 내일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출석시킨다고 꼭 나와야 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안 나오는데도 이유는 될 수 있나요? 네,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민정수석은 국회에 나온 전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 비서실세 논란으로 떠들썩했던 2015년에는 김영한 민정수석을 출석시키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거부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우에도 지난해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나오라고 했지만 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야당 측에서 검증이 너무 미흡했다라고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청와대가요, 인사 시스템을 점검해서 좀 바꾸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우선 가장 달라지는 게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네. 현재 지금 청와대 시스템을 보면 이게 현재 시스템이죠? 네, 지금 그 화면에 나온 게 인사 속 민정수석이 후보자 2배수나 3배수로 압축 후에 약식 검증을 하고 대통령에 보고를 하면 또 1, 2배수로 압축하고 정밀 검증하고 인사 발표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까지 좀 바뀌는 문제가 거죠. 바뀌었죠. 이제 바뀌는 게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바꾸겠다고 한 게 네. 우선 인사수석, 민정수석이 약식 검증을 통해서 5에서 6배수 명단을 인사추천위원회에 제출한 다음에 더 많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사추천위가 3배수 정도로 압축을 하고 여기서 대통령에 보고되고 정밀 검증을 한 뒤에 인사 발표를 하는 한 단계 정도가 더 추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인사추천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인사추천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명단까지는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 인사추천위원회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네. 그다음에 장하성 정책실장, 그다음에 이제 추천 권한을 행사하는 조현욱 인사수석, 그다음에 검증을 담당하는 이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처럼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 있는 실장과 수석 중심으로 인사추천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인사추천위원회는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좀 달랐던 것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네. 나머지 수석들을 위원으로 둬서 상하 관계가 분명한 인사추천위원회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왕실장이다라는 얘기가 좀 당시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청와대의 경우에는 이 비서실장의 권한을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좀 축소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네. 인사추천위원회가 실제로 어떻게 가동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전 후보자가 이 자진 사퇴를 하게 됐던 결정적 요인이 혼인 무효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던 주광덕 의원이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유는요, 판결문 입수를 과연 어떻게 한 것이냐라고 주변에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6월 14일 저녁 7시에 의원실에서 수령했습니다. 여러 곳에 한글로 몇 년 몇 월 며칠 서울가정법원의 혼인 무효 심판 확정, 그리고 당시에 배우자였던 분의 인적 사항과 그 부모님의 인적 사항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 요청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뒤늦게 해명한 청와대의 해명은 대부분이 허위이고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이거 한글로 써있는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자, 주광덕 의원은 지금 정식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아니, 청와대는 이 자료를 보고도 이걸 발견 못했다는 거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에서는 또 해명하는 게 뭐냐면 주광덕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게 재적등본과 관련된 것들인데 네. 그 부분은 안경환 전 후보자로부터 청와대에서 받을 때는 없었던 거고 안경환 전 후보자가 따로 다른 목적으로 냈었기 때문에 포함이 된 거라는 거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사 판결문이 일반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주광덕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은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고 있고 계시고 거기 자료에 있는 것들을 중에서 본인은 뭐 신상 정보 같은 걸 지운 다음에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또 이제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줄 때부터 신상 정보는 지우고 주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지워진 채로 받았다라면 이건 법원행정처가 혹시 실수한 게 아니냐, 뭔가 좀 확실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법원행정처에서 어느 정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걸 어떤 내용으로 줬는지는 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판결문은 쉽게 신청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당사자하고 사건 번호라는 걸 알아야 하고요. 네. 그렇게 알더라도 이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이름이 있으면 이거를 다 세모 표시를 해서 다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지금 안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과연 누가 될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추천을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나온 것처럼 협치의 의미에서 이제 네. 정의당 의원이시고 또 사법개혁에 관한 의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고요. 사실은 표창원 의원이 정말로 밀었던 부분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최광욱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처럼 실제 이제 법조계 인사들이면서 법률적으로 지금 현재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를 해왔고 최광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을 실제로 한번 추진했던 바도 있고 박준영 변호사는 이제 재심 전문 변호사로 그래서 이른바 그동안 검찰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반성하고 찾아내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분들이라서 아마도 그런 분들을 더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행정학을 했으니까 뭐 법학은 좀 했겠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저기에 지금 거론된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검사나 판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 네. 네. 뭐를 제대로 개혁을 하려면 그 안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네. 그러고 개혁을 하려고 해야지 외부 사람을 문외한을 갖다가 개혁 의지만 있다 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느냐? 네.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저는 좀 다른 점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SNS라는 이제 개인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집권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지금 청와대가 검증 미숙 논란에 휩싸여서 인사추천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렇게 사견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이 공적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누가 호불호에 따라서 아니면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뭐 가지고는 있을 수 있지만 네. 만약에 그렇다면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니까 청와대 그 인사수석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저렇게 이 외부에 알려지게끔 하는 것은 저런 것이야말로 이제 타천이 되는데 네. 저렇게 해서 인사검증 또 물망에 오르게 하는 것이 과연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 시스템을 바로 잡는데 네. 기여하는 것이냐 이것에 다른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부터 딱 11년 전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에게요. 논문 표절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사퇴 압박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상곤 현 후보자입니다. 당시 어떤 논리를 폈었는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신모시 제자와의 그 표절 문제인데요. 이 부총리께서 제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중에 이 본인의 논문에서 그냥 제자와 동조를 하지 않고 그냥 하실 겁니다. 이 공동 저자로 하지 않는 이상은 명백히 표절이라 하는 것을 밝히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99년 이전에 발표했던 논문을 99년 이후에 BK 실적으로 발표를 했던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동일한 논문을 이중으로 게재를 한 사실입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에 거기에 한 2페이지 끼어 있는데 한 줄 한 줄 다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한 게 제 실수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 있던 그 진 구청장은 부총리가 제출한 그 영역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논문을 쓴 거 사실이죠. 박사 논문을 지도하던 당시 그 학생이었던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여기서 연구비를 받아서 그 연구를 하는 것이 그 교수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을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본인이 이러한 여러 가지의 불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밝혀지면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인사권자가 어떻게 결정을 하시든 그것은 저는 차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부 의혹으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은 저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11년 만에 입장이 완전히 정반대로 딱 바뀌었습니다. 네, 당시에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김상곤 후보자가 당시에는 교수 노조에서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교수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김상곤 후보자가. 그때 교수노조의 성명이 뭐였냐면 상당한 연구비가 걸린 과제를 제목까지 바꿔가며 보고한 것이 제자의 단순한 실수였다는 해명을 믿을 수가 없다. 네. 김 부총리는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상 사퇴를 촉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이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여서 네. 야당으로부터 이렇게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김상곤 후보자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지금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와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장이 정말 정반대여도 너무 바뀐 건데. 네, 일단 지금 야당은 모두 그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그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교육문화과학기술위원회를 열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은 좀 취소가 회의가 됐고 일단 내일 오후에 지금 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서 내일 꽤 격렬하게 다툼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에 일단 증인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요청이 오면 정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당에서 마치 김상곤 후보자에게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네. 어쨌든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나를 불쏘시개로 삼아가지고 김상곤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내가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